추노하기 딱 좋은 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투스불컴다 캅. 오늘은 빌바오를 떠나 바스크 지방의 진주라고 불리는 산세바스티안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해요. 그 도시는 유럽 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강과 바다가 만나면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보는 사람들마다 무척 그림 같다고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산세바스티안의 바다, 그리고 또 그 도시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지 직접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동하시죠. 렛츠고! 개 무겁다. 자, 드디어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빌바오에서 산세바스티안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2층 버스야. 개꿀. 거기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버스 타면서 산세바스티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1층이 아니라 2층이었네. 개꿀. 1층은 VIP인가 봐요. 하이, 올라. 무사히 탑승 완료. 테크놀로지야. 자, 드디어 1시간 만이 걸려서 산세바스티안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도시 너무 이쁜데요? 지금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이 우르메르 강이래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 좀만 더 가면 바다까지 이어진다는데요. 그 바다가 바로 칸타브리아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유럽에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알려진 라콘차 해변이 나온대요. 일단은 산세바스티안의 도시 풍경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호텔 가서 짐 좀 놓고 올게요. 캐리어 끌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 시발, 첫 버스인데 왜 지나가지? 40분 걸어가야 되나? 오, 바다 보인다. 요트 엄청 많이 떠있고. 저 절벽 뭐야? 빨리 호스텔 가서 짐 놓고 나와봐야겠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쁘다. 오르막 캐리어 들고 올라가려니까 개지옥이네. 역시 유럽 여행은 왜 사람들이 배낭 메고 다니는지 알겠어요. 일단은 지금 가는 호스텔이 굉장히 좀 값이 많이 나가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하고 도시 자체가 너무 이뻐서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냐, 호스텔 도미토리인데 하루에 6만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찍먹하고 갑니다.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도착하니? 그래도 얼추 다 왔다. 자, 드디어 도착.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6만원짜리 초고급 호스텔, 코이시 호스텔.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일러서 얼리 체크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체크인이 아니면 이거 짐이라도 맡겨두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대충 짐을 맡겨두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세바스티안의 해변 천천히 걸어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볼 거예요. 너무 기대된다. 아까 버스 탔을 때는 뜨문뜨문 보여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면 또 이 풍경을 제대로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햇빛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호스텔 체크인하기 전까지 3시간 강제 투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바다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산세바스티안의 보석 라콘차 해변이에요. 보이십니까? 이 끝없이 펼쳐진 곡선형의 백사장과 에메랄드 빛바다, 그리고 수영 중인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언덕과 같은 작은 섬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진짜 너무 그림 같네요. 사실 이 해변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지 사람들의 삶과 공간이 녹아있는 공간이에요. 아침이면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 지금은 또 안 뛰어다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해변에서 여유롭게 선탠하는 사람들과 책 읽는 사람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뭔가 여기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잠깐 이 라콘차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조개 껍데기라는 뜻의 이름이래요. 이 아름다운 곡선형 해변이 마치 조개 껍데기 같아서 뭐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바다 위로 떠있는 섬이 산타클라라 섬이라고 하는데 저게 또 산세바스티안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도 이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마치 왕실 귀족이 된 것 마냥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진짜 조개 껍데기 모양의 해변이네요. 그리고 저기서 서핑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와, 근데 진짜 물 색깔이 기가 막힌다. 에메랄드 그 자체다. 저도 웬만하면 오자마자 여기 바로 뛰어들고 싶은데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수영을 못하네. 이런 젠장. 아무래도 수영은 조금 미루고 여기 도시 구경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해변 따라서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바닷길 옆에 이런 산책로가?
그리고 이 바다뿐만 아니라 이 절벽을 깎아서 만든 건물들이 보이는 게 진짜 하나의 예술작품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바다 옆으로 보니까 또 이쁜 이런 건물이 있네요. 이름은 미라마르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미라마르의 뜻이 스페인어로 바다를 바라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는 궁전, 뭐 그런 느낌의 궁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 왕족들이 와서 머물렀던 곳이구나. 특히나 마리아 크리스티나라는 왕비가 여름마다 여기서 머물렀대요. 뭐 왕실의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근데 보면은 또 그럴만한 게, 이 창문 열고 이게 바로 보이면은 온몸에 있는 화병도 다 가라앉을 것 같아요. 황실 왕궁에 웬 노가다 장비, 보수 공사하느라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널브러진 자재랑 작업복이 보이네요. 그래, 세계 어느 곳곳을 가나 노가다 현장은 많이 보인다. 노가다가 나를 부르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궁전도 잘 구경했으니까 계속해서 도시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로 들어오니까 길거리 약속이 있네요. 소울 넘치는데? 소울 미쳤다. 저도 한국에서 밴드 생활했지만 저렇게 소울 넘치는 분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물론 태국에도 기타 잘 치고 소울 넘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이 유럽 소울은 처음이라 굉장히 감명이 깊네요. 와우. 우와, 햇빛 비치니까 너무 뜨거워요. 안 되겠어. 좀만 안에 들어가서 햇빛 좀 피하다가 있다가 해 좀 죽으면 나올게요. 이거 뒤지겠는데 진짜? 지금 체크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체크인하고 있는데, 요즘은 요걸로 체크인을 하네? 미쳤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축구 유스팀에서 단체로 여기 왔나봐요. 지금 보면 유스 프로팀 꼬맹이들이 왔는데 여기서 같이 자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밤 잠자기 글렀다. 자, 아까 1-2시 때는 여기 체크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시 넘으면 제 정보가 입력이 됐나봐요. 바로 그러면 체크인. 됐다. 테크놀로지야. 자,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네요. 맘 편해. 자, 일단 제가 하루 동안 쓸 베드는 4번 베드예요. 야, 그래도 비싼 호스텔이라 그런지 매트릭스도 단단해 보이고 또 바깥 뷰도 죽여주네요. 유럽 주거 뷰. 자,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가 보이고, 굉장히 작은 샤워실. 똥 싼 데는 여기. 자, 어쨌든 이렇게 체크인도 잘했으니까 짐부터 후딱 내려놓고 밖으로 달려나가 볼게요. 근데 햇빛이 아직도 강렬하네. 여기서 한 2시간 걸으면 얼굴 다 타겠습니다. 그래도 간다. 자, 이렇게 또다시 호스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햇빛이 그렇게 세지가 않지만 이런 날씨에도 또 탄다고. 이럴 때 뭐다? 선크림을 발라줘야 된다. 선크림 안 갖고 왔네. 어쨌거나 잠깐 이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중사분들, 상사분들, 그리고 주임원사까지 나이가 실제로는 많지가 않지만 굉장히 늙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햇빛 때문인데, 이 선크림 안 발라주면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노화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선크림 발라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선크림 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달라고 광고 가방 깊숙한 곳에 선크림이 있었다. 40대의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선크림도 다 발랐으니까 저 올드타운 안쪽으로 와서 도시 구경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슬슬 저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거리가 상당하네. 이 라콘차 해변이 이렇게 넓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흐뭇해져요. 그래, 이참에 한번 해수욕장을 걸어보자. 지금 신발이 워커라 이 안에 모래 들어가면 굉장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직접 가까이 가서 이 해변을 보겠습니다. 해변을요. 해변만. 와, 이 모래 부드러운 거 보소. 그리고 곳곳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야, 이게 진짜 낭만이지, 낭만이야. 그러면 저도 슬슬 바다 쪽으로 한번 가서 물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가까이서 바다 보니까 더 이쁘잖아. 오씨, 갈매기. 오쉣. 그리고 무엇보다 포인트는 저쪽에 있는 절벽 건물들. 야, 미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수영 한번 해야겠다. 너무 좋잖아. 와, 여유로운 사람들. 와,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라 그런지 몰라도 가족끼리 오거나 연인끼리 오네요. 부럽다. 언젠가 다시 생길 미래의 여친을 위해 돈 열심히 벌어놔야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데도 같이 오지. 자, 그러면 뭐 좀 먹을 겸 저 올드타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바다 옆 공원으로 오니까 회전목마가 있네. 사이즈도 뭐 거의 롯데월드에 있는 그 사이즈예요. 가격도 3유로 정도밖에 안 하고 생각보다 관광지치고 회전목마 비싸지가 않네요. 근데 다 애들만 탄다는 거.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회전목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이터도 있어요. 야, 유럽 잼민이들. 자, 그리고 이 놀이터 옆쪽으로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시청이 돼요. 사실 이 건물이 처음부터 시청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호화로운 카지노로 지어진 건물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스페인 정부가 전국적으로 카지노 금지하는 명을 내려서 이게 카지노였다가 이제는 시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여기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매일마다 너무 멋있는 뷰를 보겠는데요? 부럽다. 자, 이제 시청을 지나 또 옆으로 와보니까 산세바스티안의 메인 도로와 바닷가를 연결해주는 메인 스트리트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낮에 이렇게 산책하거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축제 때는 퍼레이드랑 공연이 펼쳐지는 중심가라고 합니다. 일단 이쪽 골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도 뭐 유럽 감성 제대로네. 아주 그냥 이 정도면 한국의 명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있어.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이 산세바스티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바스크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핀초스를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배고프니까 안에 가서 한두 조각 집어먹자. 올라. 자, 일단은 이 메뉴랑 이 메뉴 빼고는 다 2.5유로래요 샹그리아가 저 와인에다가 오렌지 주스 넣은 게 샹그리아라고 하는구나. 거기다 뭐가 많이 들어가네. 믹스올. 와. 저는 샹그리아를 어떻게 만든지 몰랐는데 꽤 많은 화합물이 들어가네요. 이러면 시킨 보람이 있다. Thank you. Can you say about Español? Morcilla. Morcilla and Centollo. Centollo. Morcilla, Centollo. Thank you. Gracias. 자, 이게 바로 스페인 오면 꼭 마셔봐야 된다는 음료. 샹그리아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는 국민 음료라고 불리는데 보통 레드와인에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을 듬뿍 넣고 여기에 브랜디 같은 술도 조금 넣고 마무리로 스파클링 워터까지. 자, 그럼 바로 한번 마셔볼게요. 와, 상큼하다. 이게 과일향이 입안에서 폭발하고 와인의 달달한 맛도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상큼한 향이 코로 치고 오는데 진짜 환상적이네요. 진짜 휴양지에서 먹어야 되는 넘버원 술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모히또보다 더 맛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이거 달콤하고 상큼해서 맛있다고 많이 먹다가 취한 줄 모르고 훅 간대요. 이건 모르시아라고 하는 핀초스인데 여기 보이는 검은색 소세지가 돼지 피로 만든 바스크식 소세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여행하는 태국 이산 지역 소세지와도 비슷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 먹는 사람들은 잘 못 먹는다 그래요. 근데 과연 저는 어떨까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되게 익숙한 맛인데 75% 한국에 있는 당면 순대랑 맛이 똑같습니다. 네, 살짝 다른 게 있다면 순대 같은 식감과는 다르게 좀 스파이스한 향이 코를 탁 치고 와요. 근데 또 다른 유럽권 사람들은 돼지 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면 이거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한국의 당면 순대 같지만 매콤한 향이 있다. 자, 다음은 센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스크 지방에서 유명한 음식인데요. 거미개의 게살을 으깨서 크리미한 소스랑 섞고 이렇게 빵 위에 푸짐하게 올려놓는데요. 특히 이런 바닷가 도시 산세바스티안에서는 이런 신선한 해산물 핀초스가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 입. 백불맛. 대맛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처음 입에 넣었을 때 영덕대게 등딱지를 한 스푼 퍼먹은 그 향이 올라요. 게다가 이 게살이 크리미한 소스랑 어우러져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근데 또 이 크리미한 거를 바게트가 잡아줘. 이게 진짜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핀초스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핀초스 2개 먹고 버티라니까 너무 아쉬운데? 물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먹어야겠어요. 이거 먹고 못 버티겠어. 자, 그리고 여기 또 점원분이 이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바스크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요. 이거 안에를 박날죽 하면은 소고기가 있다는데? Thank you. What is this name? ¿Es bola de carne o bomba de carne? What? Bola de carne. 오케이. 그러세요. 자, 몇 번 더 물어서 이 이름 찾아냈습니다. 바스크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볼라디 까르네. Right? 볼라디 카르네. Thank you. 겉은 바삭하게 튀겨졌고요. 안에는 소고기 다짐육이 꽉 차 있대요. 그럼 바로 한 입.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다.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 도나스 아시죠? 도넛 말고 도나스. 거기서 파는 고로케 딱 그 맛입니다. 이게 또 맥주랑 샹그리아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데? 와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이게 좀 제가 도나스 느낌 나는 고로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겉에가 기름져요. 그래서 입이 조금 느끼할 때쯤에 샹그리아나 맥주 딱 털어버리면 말끔하게 기름기가 넘어갑니다. 이 궁합이 너무 좋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깃거리도 했으니까
다시 도시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핀처스 바에서 샹그리아랑 핀처스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샹그리아가 도수가 꽤 있네. 슬슬 취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취하니까 배가 고파요. 어떻게 된 거지? 유럽에서 걸신 들리면 답도 없는데 안 되겠다. 디저트 먹어야겠습니다. 이 도시 천천히 둘러보면서 또 스페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추로스 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페인 추로스가 또 한국 추로스랑은 맛이 다르대요. 자, 또 이런 이쁜 경치 뒤로 맛있는 추로스 집이 있네요. 또 추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빵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추로스랑 이 초콜릿 시럽이랑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시켜봤습니다. 지금 보면 7.4유로밖에 안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싼데? 자, 일단 안에 앉기보다는 밖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경치가 끝내준단 말이야. 자, 잠깐 추러스 먹기 전에 추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쨌든 옛날 목동들이 스페인에서 간편하게 즐겨 먹던 식사였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스페인 전역으로 입소문 타고 가서 이제는 국민적인 간식이 되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바로 한 입. 이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바삭하고 짭짤해요. 자, 이번에는 초코시럽 듬뿍 찍어서. 와우 씨, 이거 먹으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오지고. 이거 제일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맛있어. 개지렸다. 사실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저는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짭짤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코코아 먹었으니까 입안이 달달할 때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지. 근데 이 찍어 먹는 초콜릿 소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달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추로스의 기쁨 좀 즐기다가 또다시 여기저기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추러스랑 커피까지 잘 먹었습니다. 지금 술 기운도 오르고 배도 부르고 해서 좀 산책 좀 해야겠어요. 바로 이 옆으로 가면은 산 세바스티안, 이 도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망 좋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또 이런 엄청 큰 대성당이 보이네요. 이게 산 세바스티안 올드타운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성당이래요. 이름은 포르코 안드레 마리아렌 바실리카. 그 말 맞다나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웅장한 성당을 보니까 아까 먹었던 샹그리아의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에요.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 왜 이렇게 높은데? 나는 지금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지? 야, 한숨만 나오는 높이다. 이거 과연 제가 해지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숲을 보이는 데 있죠? 저 넘어가야 돼. 이거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아니고 고행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쁜 전망대 보려면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게 맞지. 그래야 더 값지게 풍경을 볼 수 있겠지? 뭐야 저거? 아니, 왜 늑대가 여길 다녀? 와, 그래도 걔 착하다. 애기들 오는 거 끝까지 기다렸다 같이 가네. 엄청 똑똑한데? 그 와중에 머리 묶은 거 너무 이쁘다. 안녕. 알았어. 그래, 애기들도 올라오는데 내가 힘들다고 찡찡거릴 수 없지. 아니야, 근데 전세계 어디 가도 애들 체력은 따라잡을 수 없댔어.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좀 감옥 같아 보이는 것도 보이고요. 이 새창살 왜 있는 거야? 궁금한 건 뭐 참지. 계세요? 아무도 없군요. 얼마 더 가야 돼? 앞으로 10분만 더 가면 된다. 근데 여기 진짜 뭐 하던 데길래 이렇게 철창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한 거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게 감옥이 맞대요. 지금 제가 올라가는 데가 바카도카스 박테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포대 같은 요새래요. 그래서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를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가둬놨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로 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던 중 여기 어머님들이랑 같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야, 어머님들 체력 좋으시네. 뭐 따라가다 보면 전망 좋은데 나오겠지. 그라시에스. 어머님들 따라오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포대는 없지만 성곽은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올라가 보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포대입니다. 박테리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병균 박테리아랑 좀 비슷한 발음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게 포대 박테리아래요. 뭐 실제로 사용했던 포대인가? 아니, 녹슨 게 사용감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구멍 막혀있네. 모형이었잖아. 머쓱. 그리고 지금 이 뒤쪽으로 보이는 성곽도 이 포대와 함께 12세부터 19세기까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의 최전선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적이라 함은 프랑스, 영국, 나폴레옹 군대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성곽 위에 올라가서 이 경치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뭔가 좀 진짜 포대 같은데? 이거는 진짜 사용하던 건가? 앞부분이 마감 처리됐어요. 자, 알고 보니까 여기 또 전망대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 티켓으로 이 시간 동안 구경을 할 수 있대.
Gracias. Thank you. 자, 드디어 이 요새 전망대로. 우와! 전망 지렸다. 저쪽 보면 수많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데 저것 또한 장관이고, 그리고 저 위에 건물들. 야, 진짜 뭐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이쁘게 쭈루룩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밑에서 보였던 거대한 예수상이 있어요. 야,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경치입니다. 솔직히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와서 이 탁 트인 전경 보니까 이 힘든 게 싹 사라지대요. 이게 바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분 아닐까요? 와우. 자, 그러면 이렇게 산 세바스티안의 도시 전경도 잘 봤으니까 이제 슬슬 내려갈게요. 지금 완전 땀이 쩔어가지고 샤워부터 해야 돼. 일단 호스텔로 복귀. 자, 호스텔에서 잠깐 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산 세바스티안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밖으로 한번 쓱 나가보려고 하는데 과연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죽어가는 몸뚱이 억지로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이라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 산 세바스티안의 밤문화 경험 안 해볼 수가 없지. 가자! 자, 10시 반이 되어서야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네요. 자, 일단 오늘은 가볍게 술을 한 잔 땡기고 그 다음에 기분 봐서 흥이 오른다 싶으면 바로 또 디스코 펍으로 달릴 거예요. 버스 타고 시내 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딱 2시간만 놀자. 좋됐다. 지금 버스 타러 갔는데 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술 먹지 말라는 시내 계신가? 와이씨, 미쳤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오늘 나가면 안 되는 날이었나봐. 관광객들도 서둘러 지금 후다닥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중에서 문연펍 분위기 좋아 보이면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분위기 완전 좋잖아. 같이 놀자. 자, 일단 여기서 모히또 하나 시켜봤습니다. 와, 좀 나이대가 있어 보여. 양론이야, 양론. 와! 알고 보니까 저 호스텔에 축구하는 애들 캠프 있잖아요. 그 축구하는 애들 부모님이에요. 살아왔는데 애들 잔다고 놀러 나온 거야. 와우, 잠깐 저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 환호를 해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 치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옆에 붙어가지고 나 너무 무서워, 너는 무섭지 않니?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서우면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빨리 가세요 하니까 갑자기 막 화내며 밀쳐. 씨발 어쩌라고. 아니, 무서우면 집에 가셔야지. 뭐 그래요. 뭐 학부모님도 있고 여기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좀 오싹하네요. 저 미국 이모님 피해서 빨리 도망가야겠어. 자, 다음 펍은 좀 DJ 있고 좀 젊은 느낌의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펍에 가볼 거예요. 자, 바로 이 펍인데 생각보다 조용한데? 예. 음악은 좋아. 그리고 DJ 부스도 나름 있어요. 여기도 느낌적인 느낌이 양론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뭐 갈 데가 없다. 자, 그럼 마팅이 가기 딱 좋은 술 샹그리아 먹을게요. 미술. See you. Yeah. Gracias. 뭐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닌 걸로. 지금 보면은 아직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고 바닥은 다 젖어 있고. 제가 다른 여행객이라도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술 잘 먹고 간다 그냥. 혼자서 비 온 날에 운치 있었어. 오히려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자도록 할게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5분. 어제 못 들어간 바다가 아쉬워서 아침부터 바다 들어가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밤새 비 와서 그런지 너무 춥네. 얼마 전까지 프랑스 남부 46도라 너무 더워서 사람 죽네 마네 막 이랬는데 여기 스페인 북부는 좀 기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떨릴 정도예요. 그래도 여기 이쁜 바다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호다닥 워밍업 하고 바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다 도착하긴 했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도 오고 추워가지고 사람들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 뜨는 것 좀 구경 좀 하다가 수영 바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세바스티안의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바다 수영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맛지지 오픈. 많이 춥네요. 자, 그럼 바다로 가보자고. 오, 빠꾸. 이렇게 차가워. 네, 들어가자. 자, 그러면 산 세바스티안 바다 입수. 언제부터 이렇게 죽밥이 됐지? 그래,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지. 하나, 둘. 씨발. 하나, 둘, 셋. 기분 갑자기 좋아졌다. 도파민 터지는데요? 와, 막상 물에 들어오니까 뭐 생각보다 엄청 차갑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몇 걸음 안 걸어왔는데 많이 깊은데요? 와, 게다가 오늘 파도도 많이 높아. 자, 그러면 수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속 세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나의 액션캠. 오, 다리 한다. 오, 씨발. 오, 다리 한다. 오, 야, 씨. 여기 바다가 상당히 깊네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다리 한다. 야, 씨. 와, 씨. 몇 걸음 차인데 이렇게 깊이가 차이가 난다고? 만약 여러분들 가족끼리 산 세바스티안 바다 놀러 오실 때 애기들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멀리까지 가지도 말고 구명조끼 꼭 입으라고.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깊잖아. 거의 뭐 동해안급입니다. 그래도 기분만은 너무 좋네요. 저 뒤쪽에 보이는 절벽 도시 하며, 여기 보이는 산타클라라 섬 하며, 또 저쪽에는 수많은 요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몸을 맡긴 채 이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영 타임. 그리고 이제 물에 적응이 됐는지 오히려 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물 안에 있는 게 따뜻해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수영 좀 즐기고 다시 호스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재밌는 도시로 추노하거든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여자 두 분이 바다로 들어오네. 야, 씨. 야, 나이스. 야, 또 아침 일찍 오니까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좋네요. 역시 바다 수영기에는 라면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산 세바스티안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면서 아침 수영으로 바닷물에 몸도 한번 적셔보고 이렇게 라면 한 그릇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산 세바스티안은 정말 좀 독특한 도시였어요. 바다와 절벽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자연과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도시 특유의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 때문에 저도 잠시나마 동화돼서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바로 추노해야 되죠? 다음은 여기보다 더 화끈하고 재밌는 도시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시는 어딜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투스브로커였습니다. 캅! 오랜만에 라면 구이가 너무 맛있어.